쏠쏠 정보. 네, 쏠쏠한 정보를 소를 담아서 전해드리는 쏠쏠 정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쏠쏠 정보 시간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을 대표해 주실 만한 아주 근사한 분을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타밀림 부동산의 타밀림입니다. 아, 소개가 저절로 그냥 잘 나오시네요. 아니, 근데 조금 좀 불쾌합니다. 왜죠? 그렇게 잘생기셔도 되는 건가요? 세상에. 아니, 지금 모니터에 비친 저와 비교해 보니까 네, 농담이고요. 너무 근사하게 멋지신 분이 스튜디오를 오늘 쏠쏠 정보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자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좋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리얼터시죠? 네, 그렇습니다. 타밀림 부동산의 네. 타밀림 대표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대표님만 이상하게 어떤 대표님이든지 저는 그 대표님들 앞에 가면 이상하게 다리가 부들부들. 이 나이 먹고. 저는 우리 진행자님 앞에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사실 저는 오늘 어떤 정보를 전해주실지 아무런 정보를 제가 사전에 받지를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 함께 해주는 DK 라디오 귀족님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들어보고 같은 입장에서 질문 드리고 같은 입장에서 또 정보를 좀 받고 싶어서 그런데 자, 오늘 첫 순서 어떤 정보를 좀 준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의 섭리상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는데 네네. 현재 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정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 그렇죠. 네네. 그래서 현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우리가 지출돼야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지혜롭게 알고 대처를 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좀 낮추고 그리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을 받고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우리 청취자님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귀족님들 뭐 지금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유는 있지만 자가를 또 일부러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저 이거 문에 좀 그 참 좀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뭐냐 하면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런데 집을 장만을 하지 말아라 이런 분이 계세요. 왜? 그랬더니 돈이 굉장히 많아서 집을 사든지 네. 돈이 어중간하게 있으면 집을 안 사는 게 좋다.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각종 의료 혜택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집을 가지고 있으면 팍 올라가니까 집 살 돈을 차라리 금을 사두거나 캐시를 꽁꽁 숨기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 계시거든요. 네. 사전에 일단 요거 한번 정말 궁금했어요. 글쎄요, 뭐 네. 제가 이제 맞는 얘기인가요? 개인적으로 네네.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네. 우선 자가에 따라오는 지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텍사스 하면 미국 내에서 프로퍼티 텍스가 높기로 아주 악명 높은 주 중에 하나고요. 19% 정도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이제 프로퍼티 텍스가 텍사스 주 내에서는 네. 이 프로퍼티 텍스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카운티 정부하고 시 정부에서 너무 네. 많이 가져가니까 보통 우리가 카운티 정부에서 본다면 이제 ISD 쪽으로 최소한 이제 1%에서 1.5% 정도 나가고요. 네. 카운티 정보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한 0.25%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시리에서 뭐 경찰서, 소방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0.45 정도 에버리지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2%면 좋은 거고요. 네. 요즘은 제가 집을 이렇게 보러 다니면서 이제 우리 손님들에게 말씀드리기는 네네. 2.68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리의 한 3% 정도. 제가 아까 20%라고 잘못 말을 했는데. 네, 그렇죠. 무식해서 그래요, 제가.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2%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았는데 3% 정도를 이제 넉넉하게 봐야 된다. 그렇죠. 이제 또 1년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이게 비교하는 게 참 뭐 거시기 합니다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네. 그걸 팔아서 네. 달라스로 샥 오면 그만한 집,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사고 네. 그다음에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할 수 있어요. 약간의 대출을 받으면. 네. 그래도 달라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스가 미국 내에서는 네 번째로 네.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 정말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사방팔방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렇죠. 야, 이렇게 달라스가 생동감 있고 계속 살아나나?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살아있는 도시 같아서. 그렇죠. 자, 결론은 네. 집을 사는 게 좋다. 집을 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여유, 뭐 저같이 하루 먹고 살지 않고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아닐까요?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개인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성향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랬는데 3% 정도 1년에 3% 프로폴이 3% 낸다고 해도 글쎄 난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네. 그런 이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네네. 저 개인적인 입장을 본다면 네. 저는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커머셜 프로퍼티에 투자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건 뭐 그렇게 조금 저렴하게 그렇죠. 약소하게 살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투자해서 그게 잘못 투자하면은 쪽박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아이디어는 그렇게 갖고 네. 그거에 따른 모든 일들은 이제 정확하게 또 아주 깊게 이 리서치를 해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유, 보통 사람이 그걸 어떻게 리서치?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예.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예. 어쨌든 그런 뭐 조금 재테크나 또는 부동산 관련 또는 재테크 관련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누구한테? 저 말고 우리 훈남이신 타미림 부동산의 타미림 우리 사장님한테 CEO에게 문의하시면 무료죠?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전화번호 하나 좀 주실래요? 네. 네. 469에 200에 2200입니다. 2200. 번호 좋네. 우리 DK 라디오 번호 했으면 딱 좋겠네. 469 200에 2200.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좀 그 재테크에 관련돼서 이런 거 내가 조그만 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하면 좋을까 하는 거 그 정확한 정보나 판단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469 200에 2200 우리 타미림 부동산의 타미림 선생님 찾으셔서 꼭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자, 오늘 준비해 주셨던 거 아까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출을 좀 줄이실 수 있느냐. 이것도 또 아주 주옥 같은 정보예요. 네. 자, 이제 저희가 보통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퍼티 텍스를 내야 되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프로퍼티 텍스의 감세를 받기 위해서 홈스테이 익셈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제도요? 그러니까 홈스테이 익셈이라 그래서 제가 구입한 집에서 내가 거주를 할 때 주 정부에서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죠. 홈스테이 exemption. 예. 그러니까 내가 구입한 곳에서 내가 주고 한다. 그렇죠. 보통은 다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별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렌탈 프로퍼티가 있어서 내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렌트비를 내는 사람이 그 집을 지금 거주하고 있다 할 때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소유주에게 한 집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버거운데. 지금 현재는 1년에 10만 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10만 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불짜리 감정가를 가진 집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10만 불을 제외하고 40만 불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2.2%에서 2.6% 사이에 세금을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10만 불짜리 주택은 없죠?
10만 불짜리 주택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거의 다 한 이제 그 미니멈 최하 금액이 있습니다. 네. 네, 최하 금액에 따라서 이제 이게 네. 어저스가 되는데 그럼 내가 50만 불 정도 하는 주택을 포트폴리오 소유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할 네. 때는 10만 불에 대해 내가 거기 살 경우에 그렇죠. 네, 네. 10만 불은 빼놓고 네. 40만 불에 대한 뭐 2% 내지 3% 그 왔다 갔다 하는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모르면은 그냥 50만 불 통째로 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이제 이 감면세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알면 신청을 하죠. 네. 모르니까 안 하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여기까지는 아시고 여기까지 이 이유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홈스테이 릭셈에 적용을 받으시면 네네. 또 다른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그래요? 들어서 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네. 감면세 10,000불을 더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0만 불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만 불을 그러니까 11만 불이 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네.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서비스를 하시고 나오신 분들, 군 복무를 하신 분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군 복무 중에 어디 파병을 나갔는데 네. 뭐 몸을 다쳤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네. 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좋은 나라예요. 이 군 복무를 마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 네. 굉장히 큰 나라죠. 군인들 이런 분들 뭐 군들 소방관들 이런 분들한테 대우해 주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얘는 배워야 돼. 좋은 나라예요. 예.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은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으면서 절약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주택 시장에 미친 것을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뭐 리스팅 가격의 뭐 10% 이상, 15%까지도 네. 막 웃돈을 주면서 주택을 구했던 그런 시간대가 있었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네. 얼마나 이 주택에 대한 감정가가 많이 뛰었겠어요. 이게 달라스에 관련된 거죠? 아마 전 미국적으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달라스 지역, 뭐 캘리포니아는 아이고 집을 아이고 복권 빠르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달라스 지역이 그랬던 적이 있었군요. 근데 이제 이 홈 익셈션이 있으면, 홈스테이 익셈션이 있으면 매년 최대 감정가 상승률을 10% 미만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더 치솟더라도?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니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20%가 뛰었다 하더라도 감정가는 10%밖에 뛸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홈스테이 릭셈에 가입돼 있는 주택들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신청하고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꼭 신청하셔야 되고요. 신청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요. 어디가 됐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한인들이 사시는, 그러니까 주로 계시는 곳들이 뭐 컬린 카운티, 테런 카운티, 달러스 카운티, 뭐 덴튼 카운티인데요. 그 뒤에다가 그냥 cat.org만 찍으시면 됩니다. 어려워. 저 같은 사람은 어려워. 어려워. 껄쩍지근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구글 들어가셔서 전화 드리면 안 돼요? 전화는 이제 영어로 하셔야 될 텐데. 아니요. 우리 우리 타미림 사장님한테 내가 뭐 예를 들면 방송에서 이런 걸 들었는데 눈도 어둡고 컴퓨터도 하고 말은 짧고 좋은 정보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도움이 안 될까요? 전화 드리면 안 돼요? 전화 주셔도 됩니다. 거부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전혀. 제가 또 이제 칼럼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화가 생각보다 많이 문의 전화가 오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방송 들으시고 아무런 부담 없이 전화 주셔서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신청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서류들 등등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심도 배워보심도 나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call me anytime.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좀 자박자박 소개를 해주세요. 온라인으로는요. 이 주택이 소유되어 있는 카운티
정부의 CAD.org를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덴튼 지역이다 했을 때는 덴튼 CAD.org 찍으시고 CAD.org org.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홈스테이 익셈이라는 칸이 아예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편으로 하실 분들은 구글 들어가셔서 50-114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구글에 50-114. 그거 다운받으셔서 필링하시고 본인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카피를 꼭 뜨셔서 근데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는 현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동일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리하고 주소가 같아야 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금년도 6월 17일 날 사인을 해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언제든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마감일이 4월 30일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렇습니다. 올해는 날 샜네. 그렇죠. 이제 올해는 내년 1월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든지 시작은 1월 1일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관련해서 좀 더 혹시라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홈스테이 익셈에 신청을 안 했다 하시는 분도 있다면 더 좋은 인포메이션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이거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떻게 주변을 좀 이렇게 둘러보시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문의 전화 중에 하나가 홈스테이 익셈에 대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에이전트만 이제 믿고 이제 모든 일을 맡겨서 집을 구입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홈스테이 익셈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있는 걸 몰랐던 분들도 계시고 이게 돈을 받는 겁니까라고 문의 전화가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설명해드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필라웃해서 서류 해드리고 그분한테 이제 이미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올 세월들을 익셈션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닌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의 중에서 1%가 빠졌다 하더라도 그 1%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1%가 절약됐다. 10,000불이에요. 그렇죠. 오야. 이 프로퍼티 텍스 적용되는 기준점이 1년에 10% 안쪽으로 캡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이런 거는 혜택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으면 이용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딱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그런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만약에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county.cad.org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시고 또는 구글 하셔서 50-114라는 페이퍼에 자기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그 주소와 동일하게 해서 뭐 우편을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것 말고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469-200-2200번 우리 타미림 부동산에 문의를 해서 이런 것들 진행을 하면 수수료 드려도 되나?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요? 죄송합니다. 그걸 왜 도와주세요, 그러면? 글쎄요. 그 진짜 엄청나게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그쪽으로는 제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도 이 서류를 좀 알고 난 예를 들면 조금 연세가 좀 더 있으시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익숙지 않으신 불편하실 수 있는 분이 다 이거 모르겠는데 내가 저 집 살 때 그 부동산 저 그분한테도 했는데 못한대. 나 막 바쁘다 그러고 뺀질거리고 그래서 내가 저 타미림 선생님한테 사지는 않았어도 이런 혜택이 있다 하니 좀 이거 좀 해줘. 서류 달라는 거 내가 줄 테니까 내가 갈게. 이렇게 해서 뭐뭐 준비해서 해왔어요. 그럼 대행도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료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그분이 언젠가는 집을 파실 테고 또 다시 사실 테고. 멀리 보시네. 역시 대표들은 뭐가 달라. 멀리 보시네. 뭐 사실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또 이렇게 하면 얼마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SB4 법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4만 불의
감세안이 10만 불로 늘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어멘먼트가 이번 2월 6일 날 상정이 돼서 네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스테이트 세넷에서는 뭐 13대 0, 네. 그다음에 뭐 스테이트 하우스에서는 143대 0이라는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로 네. 10만 불의 감세 금액이 14만 불로 올랐고요. 이야. 65세 이상은 15만 불, 장애인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군복무 마치셨고 또 좀 더 큰 혜택이 금액이 포함되는 분들에게는 또 계속해서 그 100%까지 익셈이 되는 그 적용률이 아직까지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홈스테이 익셈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잊지 말고 하시는 거를 올해는 적극 사실 좀 추천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혜택을 받으면 그게 어디에 그럼요. 차도 한 대 바꿀 수 있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지금 이 홈스테이 익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금을 내가 많이 내는 것 같다. 이미 신청을 해서 내가 이 혜택을 받는데 그래도 내가 이게 조금 껄쩍지근해 이러시는 그렇죠. 분들. 그러면 네. 또 이제 그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는데 또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프로퍼티 텍스 프로테스트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나에게 적용되는 세금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국가를 그러니까 주정부를 상대로 데모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저기 트럼프 아저씨가 잡아가. 어차피 뭐 우리는 뭐 텍사스 주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요즘에 이렇게 나대면은 안 돼요. 그냥 두껍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각 그 카운티 어프레이저 디스트릭이라고 하죠. 네. 이제 감정 부서. 네. 우리 집 세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습니다. 네. 라든지 옆집에 비해서 우리 집 세금이 비쌉니다라는 이유를 들이대고 네. 서류를 제출하시면 네. 우선은 온라인으로 내고를 합니다. 내가 그래, 내가 좀 깎아줄게. 그러면 그래서, 아니야, 난 더 깎아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야, 우리는 지금 옆집에서는 10,000불 내는데 나 지금 12,000불 내. 네. 나 10,000불로 해줘.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몇 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말도 어려워요. 영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저한테 또 전화 주십시오. 방법이 없네. 방법이. 자, 이것 말고도 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뭐 또 하나 또 주실 정보가 또 뭐 있나요? 덧붙이실 말씀이? 글쎄요, 제가 이제 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할까요? 네, 다음 알겠습니다. 시간에. 자, 오늘은 지금 일단 기존에 어떤 프로퍼티, 특히 주택 같은 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1년마다 내는 어떤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엄청 실에 감면하고 1년마다 차가는 지식이 생겨. 그렇죠. 그런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세금,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타미림 부동산의 타미림 사장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정신 사나워. 나 이거 좀 상담하고 싶어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고 솔직히 타미림 선생님은 좀 귀찮으실 거예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거 뭐 생기지도 않는 거. 그런데 또 불구하고 469-200에 2200번으로 전화해서 내가 이런 방송을 들었고 이런 소식을 들어서 내가 문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문의를 하시면은 친절하게 하실 거 증인 위정하시면 안 돼요. 친절히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우리는 안 바뀌지만 위증이 아니고 친절하게 해주실 거지요.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대박 나실 거예요. 예, 오늘 쏠쏠 정보 시간 첫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 주시고 아주 쏠이 담겨 있는 귀한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도 또 괜찮으시겠죠? 네, 불러만 주신다면. 얼굴색이 변하시네. 다음 주에는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정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릴 건 없고 우리 타미림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 거 이하이의 하이도 그냥 니하이야. 예. 니하이의 한숨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